예, 안녕하십니까. 좀 오늘 처음 한 2, 3분 좀 일찍 시작하게 됐네요. 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 조영한 대표님 실방이 지금 진행될 것 같은데, 예,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주말 동안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이 유영하, 강용석의 이 거의 뭐 쌍포요, 쌍포. 투톱이 그냥 양쪽에서 폭탄 터트리면서 이른바 박 대통령 지지층을 굉장히 이제 근심거리가 되는, 솔직히 뭐 제가 봐도 일정 이상 선을 넘어갔어요. 선을 넘어갔다는 거는 자신들의 이 탐욕 때문에 지금 뭐 박 대통령의 뭐 생각이 뭐고 관심 없습니다. 그냥 막 찔러 가서 윤석열한테도 사기를 쳐서 경기도지사하고 대구시장 공천권을 따내 버리겠다. 막 이렇게 그냥 막 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폭주를. 아마 그걸 보면서 이제 특히 이제 미디어 지독자분들은 많이 걱정을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보면서 좀 걱정을 덜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 생각은 들지만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폭주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박 대통령한테는 크게 해가 가진 않고, 반대로 이 윤석열 쪽에는 심각한 이 내상을 입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목을 지자체 선거 망친다 이렇게 달았는데, 지자체 선거를 망치든 말든 뭐 우리하고 관계 있는 데가 아니죠, 저기는. 그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좀 즐겁게 봐도 될 만한 뭐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박 대통령이 여기서 몇 발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그 유영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동안 뭐 수고한 거에 대한 인간적인 답례 차원의 후원회장. 거기까지는 뭐 납득이 될 만한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몇 발 더 나가서 실제 대구시장에 나온 후보들을 제외시키고 유영아를 정말 대구시장 후보로 만들려고 한다. 이 움직임까지 가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유영아가 떠든 정황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이 그렇게 뭐 움직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좀 보면, 야 정말 우리가 참 미디어치만큼 이 박근혜 파리들을 많이 때려잡은 데가 없죠. 미디어치는 탄핵무효 운동 포스터 중에서도 독자적인 태블릿 조작을 캐다 보니까 수많은 행사를 할 때 미디어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박 대통령 석방을 할 때만 박 대통령 사진이 걸리게 되지, 일반적으로 미디어치 행사 때는 거의 대부분 태블릿입니다. 그러니까 한 90%는 미디어치가 독자적으로 해나가는 프로젝트를 했지, 박 대통령을 전면에 내걸 때는 두 번이죠, 두 번. 제 기억으로는 두 번입니다.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만민공동회 때 총선 전후로 박 대통령 석방을 해내자. 그래서 만민공동회 집회할 때 우리가 박 대통령을 내세웠고, 이번에 이규택 위원장 등과 박 대통령 석방의 마지막 기회라 해가지고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다가 투서 넣고 그랬을 때 이제 미디어치가 박 대통령 세웠지, 일상적인 활동할 때는 저희는 저희 거 따로 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치를 제외한 이른바 탄핵무효 포스트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 박근혜 파리들인데, 박근혜 대통령 내세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 사리 사욕과 직결돼 있냐, 아니면 박 대통령을 어떻게 이슈를 시켜야 되니까 집회 때 박 대통령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 썼냐, 그런 건 이제 한 미디어치 정도가 보면 딱 답이 나오죠. 가장 이 문제가 됐던 포스트가 이제 우공당 무리들 아닙니까? 우공당 무리들의 박근혜 파리가 박 대통령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쳤고, 탄핵무역 운동 전체를 사실 다 망가뜨린 그런 건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서의 내가 이 유영아나 강용석을 보면 우공당이 끼쳤던 전 사회적인 해악의 한 10배, 100배는 지금 더 위험한 일들을 벌려요.
다만 지금은 박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하고 이제 더 이상 연 안 맺으면은 박 대통령이 뭐 피해는 없을 텐데,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탄핵무효 메시지나 이런 거가 다 헝클어지고, 야, 정말 이 국민들에게, 뭐 저쪽 좌익 국민이나 사탄파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탄핵무효에 일정 정도 동의하는 국민들한테도, 야, 이건 정말 심하다, 얘네들은. 그리고 자칫, 야,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놈들을 뒤에서 지원해, 막 이런 말 나오면 이제 좀 피해를 입는 거죠, 일정 정도.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건데, 보세요. 유영아, 박 전 대통령 친박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와, 지금 예전에 이제 이 우공당 무리들 이전에, 그러니까 탄핵 이전에 박 대통령 이 친박 문제로 제일 이제 언론에 화제되고 손가락질 받고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최경환 부총리하고 윤상현 의원이잖아요. 그 둘이 총선 때 진박 논쟁 들어갔다가 그걸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유영아하고 강용석이가 막 떠들어대는 거와 탄핵 전에 최경환 부총리하고 윤상현 의원이 떠든 것도 차원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막 갖다 팔아먹었습니까? 최경환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이? 최경환 의원을 옹호하자면 그 당시 행태를, 뭐 저는 그때 엄청 비판했지만 총선 때, 아니 대구 TK하고 대구시장 돌아다니면서 누가 더 박 대통령에게 충신될 수 있느냐, 그걸 자기가 감변을 한 거예요. 최경환 의원이 감변을 한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욕을 얻어먹었는데, 지금 얘네들이 박 대통령 파는 거하고는 어쨌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 충신을 제가 골랐다, 이제 친박계의 좌장 입장에서 뭐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겠죠. 지금 물론 그걸로 선거가 박살 났지만, 근데 그렇게 따지면 2016년 그 총선은 유영아가 최경환 부총리보다 더 큰 잘못을 했죠. 제가 오늘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이렇게 친박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만 친박이란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은 나 빼고는 박 대통령과 다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번에 박 대통령이 출소하면서 그 앞에 와 있던 김기춘 실장 등등 그 친박이죠. 김재원이 친박이죠. 뭐 제가 볼 땐 배신자지만은, 자, 그런 사람들하고 눈도 안 마주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좀 새롭게 출발하려는 거구나. 굉장히 매정해 보이긴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 박 대통령 옆에 붙어먹는 친박들 다 떨구고 새로운 세대를 키우겠구나, 저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빠진 자리를 강용석, 유영아, 윤창중, 김세희, 인간의 그 격이 있거든요. 김기춘 실장이나 최경환 부총리보다도 한참 격이 떨어지는 이런 자들이 이제 친박을 한다고 설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친박과 이제 좀 그만 어울리고 새로는 이제 키운다고 다들 이해했는데, 그 친박보다 격이 한참 떨어진 가장 밑바닥의 저질들을 지금 박 대통령을 팔면서, 그것도 당장 눈앞에 다가온 지자체 선거 경기도지사하고 대구시장을 막 해집고 다니면서 지금 박근혜 이름으로 완전히 그냥 떡칠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말을, 아니 친박들하고 잘 알잖아, 유명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볼 땐 유영아보다 훨씬 더 박 대통령에 헌신한 친박들 여러 명 있는데, 그걸 박근혜 이름으로 확 날리고 친박은 이제 나 혼자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똘마니들, 강용석이 이런 애들, 이런 친박은 없었어요. 박 대통령의 친박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은, 이런 저질 친박은 최악의 저질 친박이라고 얘기되는 게 윤상현 의원인데, 아니 윤상현 의원이 욕을 먹은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상현이 뭐 때문에 욕 먹었어요? 누나라 그랬다고 욕 먹은 밖에 더 있어요? 사실은 정말로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팔고 다녔나? 누나라고 부른다, 그 몇 마디였지. 이런 식으로 나밖에 친박 없고 나머지 친박들 다 끝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리고 후원회장 얘기도 아니 다른 친박들한테는 후원회장 안 해줬지만은 나한테만 해줬다 그러면서 완전히 무슨 독점적 친박이라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아니 이건 당연한 얘기지. 그때는 박 대통령이 현역에 있었을 때고 현역 정치인이 뭘 후원회장하고 합니까? 그게 현역 대통령이 후원회장이에요? 지금은 야인이니까 해줄만 한 거지. 그걸 갖고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서 박 대통령이 후원회장이 해준 거는 처음이다. 당연하지. 야인이 있으니까 그렇지. 현역 정치할 때 뭘 후원회장 합니까? 현역 정치인들이 후원회장 해요? 모든 걸 다 자기 나름대로 아전 익숙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만나려면 다 나 통해라. 내가 박근혜 눈가기를 다 잡고 있다. 막 거의 이 수준으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는 중간층 국민들 눈. 나는 이 탄핵무효를 떠나서 이 중간 정도에 있는 국민들 볼 때 사실 제가 좀 겁나는 건 그거예요. 야, 박근혜 5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또 똑같네 옛날하고. 최서원의 이 짓은 한 적이 없어요. 최서원은 지금 얘네들 같은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서원이 40년 박 대통령 모실 동안 박 대통령이 최소한 국회의원하고 지자체단체장은 손가락 하나로 만들 수 있을 때가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예요. 그 12년 동안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하고 기초단체장, 자치단체장은 누구든지 웬만하면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인민당 출신 중에서 한 명이라도 손들고 나와보라고. 최서원에게 청탁해서 최서원 백으로 국회의원 됐던가 자치단체장 된 사람 있습니까? 있었으면 벌써 걸렸겠죠. 그 윤석열이가 모든 걸 다 뒤졌는데 최서원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라인들은 최서원이 이 인사를 좌지우지했다고 나온 라인들이 사실은 전부 다 차은택 라인들이에요. 차은택이 한 거야, 차은택이. 그 차은택은 이미 박 대통령이 스카우트한 인재고 최서원이 차은택을 만난 건 고영태가 차은택하고 소개해줘가지고 이미 차은택이 들어왔을 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최서원이 임명했다고 얘기하는 그 문학의 인사 전부 다 차은택 인맥이에요. 최서원이 문학의 인사를 몇 명이나 알겠어요. 사실상. 유치원 원장하고 승마나 지원하고 다녔는데. 자, 그거 말고 그 얘기가 무슨 무슨 차관급 이런 김종인이 이런 얘기는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로 박 대통령을 쥐고 흔들었으면 최서원이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국회의원 20명은 만들었어야지. 예를 들면은 김대중이 권력 가지고 있었을 때 권노감이나 하나감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10명씩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무현이 권력 가지고 있을 때 이광재, 안희정이 국회의원 20명씩 만들어요. 그게 측근이야, 그게 사실은. 근데 최서원은 12년 동안 선거를 최소한 총선과 지자체 선거를 3번씩 치렀는데 최서원 백으로 들어온 국회의원과 지자체단체장이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인민당에 한 놈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맨날 최서원 누군지 몰랐다 그러는 거지. 만약에 공천 휘두르고 했으면은 최서원은 모를 수가 있어요? 공천을 휘두르지 않았으니까 이 인민당 의원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박 대통령을 모셨어, 그렇게. 그리고 무슨 이권 사업 타는 거 있어? 이권 사업? 최서원이 박 대통령이 진짜 잘 나갈 때 이권 사업 타는 거 있어? 없잖아. 유일하게 독일로 가서 독일 이민 가서 이제 승마 사업 하려고 할 때 삼성이 달려든 거지. 그거 말고 공적 이권 사업 대장동 이런 거 개입한 거 있어? 근데 지금 그 최서원과 지금 얘네들 하는 거 보세요. 얘네들 하는 거. 박 대통령 자기들이 눈각이 가렸다고 이제 후원회장 맡기로 한다고 하고 강용석, 강용석, 와 진짜 박근혜 이루지 못한 꿈 내가 이루겠다. 언제부터? 야, 네가 언제부터 박 대통령의 이루지 못한 꿈을 네가 대신한다고 마음먹었냐? 아무리 요즘 보수가 다 개돼지 가지고 사기를 잘 친다 그래도 이거는 박 대통령과 박 대통령 주변의 가족이나 나 같은 사람 다 보잖아. 너 평생 나랑 안 맞출 것 같아? 이런 짓 하고도
이런 짓 하고도 내가 너 끝까지 그냥 놔둘 것 같아?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데 세상을 그냥 너무 우습게 보고 박 대통령을 그냥 호구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언제부터 박 대통령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어디 있었는데? 가세현 차리기 전에 가세현 차려가지고 후원금 뜯기 전에 박 대통령 탄핵 가고 감옥 갈 때 어디 있었는데? 한 번이라도 네가 방송으로 박 대통령을 지원했어. 집회 때 나왔어. 돈을 냈어. 가세현 해가지고 돈 뜯어먹을 때부터 박근혜 팔았잖아. 이렇게까지 나갔던 친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했던 애들이 지금 최저질 친박이 달라붙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그 후원회장을 제가 지금 이번에 제가 대선을 지원했던 김경재 후보의 후원회장을 제가 기억을 못했던 게 한 번도 이 지원 연설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잘 아는 분이 이규택 고문님은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게 아니고 김경재 후보하고 이규택 위원장이 둘이 서울대학교 동기가 잘 알아가지고 본인들끼리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랬었지. 근데 선거 때 한 번도 안 나타나서 나는 후원회장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상노 위원장이 했거든요. 이상노 기자가. 그래서 이상노 기자가 후원회장이었나 싶었는데 박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김경재 후보의 후원회장이 이제 이규택 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후원회장의 정상이에요. 통장을 계산하는데 후원회장 이규택 그러면은 아 이거 이규택이 이거 돈 빨아먹고 이런 사람 아니구나. 그럼 안심하고 돈 내는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후원회장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은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유영아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후원회장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박근혜 이름 걸면은 후원금 많이 들어올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당신 이름 가지고 돈을 좀 뜯어 먹겠다. 자, 여의도에서 후원회장을 모실 때 그런 발상으로 후원회장 모시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물론 그런 정도로 네임드 파워가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죠. 이 사람 이름 걸었다고 돈을 쏟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후원회장은 아, 이 사람에게 왜냐면 후보자 이름으로 돈을 못 모아요. 선거법상. 후원회장 이름으로 돈을 모은다고. 그러면은 돈을 내는 사람이 내가 이규택한테 돈을 내는데 그럼 김경재한테 똑바로 가겠냐 이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원회장은 요즘에 인격에 좀 이제 인격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많이 시킨다고. 예전같이 후원금을 왕창 버는 시대가 아니라 선거에서는 딱 이 국회의원 선거는 뭐 2억 이번에 대구시장은 뭐 13억이라며 근데 경기도하고 서울만 30억 넘어가는데 근데 어차피 개인의 후원 낼 수 있는 돈이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재력가도 필요 없어요. 후원회장은 재력가도 국회의원 2억 나가는데 1인당 500만 원씩밖에 못 내는데 뭐 재벌회장 들어와봐야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냥 아 돈 안 훔쳐가겠구나 후보한테 잘 가겠구나 그런 사람들을 후원회장을 안 채는데 유영아는 그게 아니니까 유영아는 13억 중에서 후원금으로 절반만 얻을 수 있다라 그러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뭐 빚을 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은 뭐 6억 5천을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박 대통령 지지자 돈을 뜯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박 대통령을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친박 중에서? 지금까지 친박 중에 그런 사람 있었어요? 돈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마련하고 박 대통령에는 지지를 부탁해야지. 이런 무리한 얘기까지는 막 갖다 합니다. 이제. 유영아 자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뮤지컬 팔고 박정희 대통령 가족 사진 다 걸어가지고 컵 20배 30배 폭리 팔고 이랬던 가세현 놈들은 박 대통령을 뭘로 보며 돈만 걷었다 하면 그냥 천막에다가 박 대통령 사진 걸어놨던 조원진이는 무슨 생각했냐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그냥 광고 모델이에요. 이놈들한테는 광고 모델이에요. 내세워서 돈만 받아내면 되는 사람인 겁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떠드는 그 말 수준이 다 그 수준이에요. 그걸로밖에 안 보이니까 마음 놓고 해, 마음 놓고 얘기를 지금 마음 놓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절대 안 할 것이다. 어떻게 알고?
그 배달원이 자기 보스의 생각을 내가 장담하는데 호구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호구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다. 이런 식으로 강용석과 유영아는 보고 있으니까 그딴 말을 하지. 자기가 모시는 보스의 생각을 내가 장담하는데 저 사람은 정치 안 할 거다. 없어요. 그렇게 모시는 사람들. 김대중 측근이든 김영삼 측근이든 심지어 이명박 측근이든 그따위로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호구로 보지 않고는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거. 그게 좀 열받긴 열받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따위들한테 저렇게 무시를 당할 수 있을까? 물론 박 대통령은 자기 생각이 있겠지. 근데 우리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열 받는 건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내가 보세요. 유영하고 강용석은요 이제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 선을 계속 넘어갈 겁니다. 네. 박 대통령은 자기들이 장악했다 생각하니까 그냥 막 질러도 어차피 가만히 있을 사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막 갖다 질르고 막 갖다 정치 공작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다 이제 대형 사고 터지겠지 분명히.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는 박근혜 장악은 끝났으니까 이제 윤석열 팔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영아 윤석열 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용석과 유영아는 박 대통령을 장악하고 유영아를 통해서 윤석열이를 팔아서 윤석열이도 속여서 공천권을 따내겠다 그 전략을 짠 자들이거든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참 나는 이것도 와 정말 그냥 한마디로 막 나가는 거, 막 나가는 거.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지들의 그냥 그 양아치성을 그냥 막 드러내는 거야, 막 드러내. 그래봐야 너희 박근혜 지지하는 개돼지들은 우리 찍을 거 아니냐? 뭐 이 생각을 안 하면은 이런 말들을 막 뱉어도 돼. 자, 보세요. 저는 제가 선언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후광도 탐하지 않았다는 말. 저 선언문을 직접 썼습니다. 아니, 후광을 탐하지 않았다는 자가 박 대통령에게 돈 좀 거둬야 되니까 후원회장 좀 맡아주세요. 이게 후광이, 그러니까 후광이 없다고는 앞뒤 문장이 맞아 들어가 이게 지금? 어떤 후광도 탐하지 않았다라는 그런데 박 대통령이 후원회장 맡아주겠다. 이게 지금 앞뒤 문장이 맞아가냐고 이게. 그냥 나오는 대로 떠들고 나오는 대로 그냥 지들 이제 아무 눈치도 안 봐요 이제 얘네들은 박 대통령 눈치도 안 보고 심지어 윤석열 눈치도 안 보고 대구 시민 경기도민 눈치 안 봐 그냥. 어차피 개돼지들이다. 우리가 다 속였다.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 거다. 미쳤어 내가 볼 때 약간 정신 돌았어요 지금. 미친 거야 이거. 세상이 다 자기 거. 내가 어렸을 때 벤처 사업 이제 그쪽 영역에 뛸 때 벤처에서 한 30억 50억 터지잖아요. 딱 이런 꼴 나요 애들이. 근데 나이도 어린 놈들도 아니잖아. 한 30대 애들이 벤처에서 한 50억 터뜨렸을 때 딱 그 상태의 정신 상태에 지금 이거. 얼마나 그동안에 밑바닥만 기어다녔으면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이제. 자, 윤석열 당선인과 검찰로 국민에게 봉쇄. 검찰 하다가 그 나이트클럽에서 그 접대 받아가지고 잘린 자가 유영아하고 윤석열이 그 점에서 잘 맞겠네. 이 인간들이 무슨 도덕성이 있습니까? 유영아가 나이트클럽 가서 접대 받다가 잘린 거 아닙니까 유영아가. 그게 뭐 검찰로 국민에게 봉사했던 경험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소통이 잘 되실 것 같고 오랫동안 박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신 걸로는 박 대통령의 마음을 제일 잘할 것 같고 이 두 분 사이에 교두보가 되시는 건가요? YTN이 그렇게 윤석열을 까더니 이제 윤석열 밑에 줄 서려고 그냥 막 앵커들이 발악을 하는 거야 발악을 해.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까 앵커가? 물어보려면은 아니 탄핵 무효를 위해서 변호했던 분이 그 당시 검사가 윤석열이었는데
모순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아예 그냥 아첨이 그냥 다 배어있는 이 멘트라는 YTN에. 그래서 YTN도 빨리 민영화 시켜야 돼요. 이게 정부가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가 언론이 이제 어용기자가 돼가지고 이 꼴을 아는 겁니다. 자, 저는 윤석열 당선인을 개인적으로 검찰 선배고 사적으로는 제가 형이라고 불러.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영아도 검사하자마자 나이트 클럽 가서 처먹다가 잘렸고 윤석열이도 구수해서 들어가가지고 자리 못 잡아가지고 잘렸다가 나중에 노무현 정권에 줄 서서 다시 들어오고 뭐 그런 관계인데 검사 생활을 별로 못했어요. 여자들은. 언제 니네들이 나이트클럽 가서 또 등쳐먹었나? 이 둘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었을 텐데. 사적으로 형이라 그래? 기수 차이가 이 유영하고 윤석열이가 구수하면서 상당히 많을 텐데 어? 상당히 과장된 관계고 이렇게까지 친할 수 있는 둘이서 그냥 뭐 나이트클럽 털어먹는 그런 사이가 아니면은 일적으로는 검찰에서 만났을 일이 별로 없는 사이들입니다. 그런데 당선인께서 취임을 하시면 원래 대통령 자리가 국민통합의 자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고 상대방도 아우르는 자리입니다. 잘하실 거라 믿고요. 완전히 그냥 용비어천가를 불러냅니다. 이 둘은 박 대통령이 피고 올 때 윤석열이가 검사석에서 박 대통령을 45년 구형했던 관계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맞는 얘기예요? 검사와 변호사로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대한민국에서요 이런 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쪽 변호사하고 저쪽 검사하고 들쳐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하도 많다 보니까 마음 놓고 조작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윤석열이가 저렇게 대놓고 조작한 거는 유영아라는 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기에 만약에 날카로운 검사가 예를 들면 차기한 같은 사람 저기 변호사 있었으면은 윤석열의 그 조작 날조사 다 걸렸을 거 다 걸렸을 거야 아마. 처음부터 유영아라는 놈이 변호할 거라는 알고 조작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랬잖아요. 국회에서 탄핵이 들어간 이유는 윤석열이라는 무차별 조작하는 최소한의 기본 양심도 없이 조작을 마음대로 해대는 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탄핵했듯이 윤석열 이놈도 유영아가 온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는. 저놈 나이트클럽에서 적대받는 놈 저런 놈은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포섭할 수 있으니까 야 조작 마음대로 해. 지금 제가 잡은 조작이요. 초등학생도 잡을 만한 조작이어서 그래 내가 이번에 잡았다 그랬잖아요. 너희들 한 거. 그걸 조작이라고 해? 유영아를 믿고 조작한 거 아니야 이거. 이동환 변호사 정도만 옆에 있었어도 이게 어떻게 조작을 해 이게. 이놈들은 한패라는 걸 지금 자인하는 거야 이거. 참고로 우리 미디어체에 좀 새로 들으시면 모르겠지만은 제가 유영아하고 강용석이를 내가 때려 죽인다는 이유가 이들이 무슨 막 경기도 사고 대구시장이고 하든 말든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얘네들이 바로 이 태블릿 조작을 했던 김한수와 한패를 먹고 태블릿 조작을 진실 규명을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탄핵의 주범들이야 얘네들이. 윤석열, 강용석, 김세희 얘네들이. 근데 유승민을 배신자라 해서 유승민을 심판하려고 경기도지사를 나가. 유승민이가 태블릿 조작했어. 뭐 유승민이가 탄핵을 위해서 윤석열처럼 뭐 날조수 안 했습니까? 제가 오늘 카페에다가 정리를 했는데 미디어워치가 중심이 되는 국가재건 세력의 제1주적은 지금은 박근혜 파리들입니다. 유영아, 강용석 이런 놈들이에요. 이게 1순위 주적이고 2순위가 윤석열 만세 부르는 태극기 변절자들이고 3순위까지 가야 유승민 등 사탄파고요. 좌익 세력은 4순위까지 가야 돼요. 지금. 국가 재건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이 보수의 변절과 사익군들 때문에 좌익하고 싸우러 가는데 몇 단계 거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저희 국민들께서도 처음에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넉넉하게 이해하시고 좀 기다려주는 필요하지 않나. 자, 이래서 이제 유영아는 출마를 선언한 이상 박 대통령한테 떨어져야 돼요. 이런 문제 때문에.
즉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건 실수가 아니라 평소 실력이 다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 망하는 거는 100%야. 근데 박근혜를 이렇게 이름을 팔면서 있다는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우리 윤석열 좀 봐주자 이렇게 들리게끔 자꾸 공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영하고 이런 데는 다 떨궈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서 두 분 사이가 예를 들어서 만남이 진행되거나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는 게 있으면 제가 가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려. 간이 배 밖으로 나갔죠. 아무것도 아닌 자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박 대통령 심부름 해왔던 자가 이제 나는 뭐 대통령 취급도 안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하고 전직 대통령 만남 때 내가 다 중재하겠다는. 유영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인물인 줄 아십니까? 이거 의외로 잘 모르는 사람일 때. 김무성이 도장론 있죠, 도장론. 그 주범이에요, 유영아가. 왜 그렇게 됐냐? 유영아는 검찰에서 쫓겨난 다음에 2004년도에 이 경기 군포 한나라당 이 공천받고 경기 군포에 출마하는데 거기에 이제 김부겸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부겸한테 집니다. 2004년도에. 그리고 2008년도면요 이명박이 170석을 쓸 때예요. 근데 유영아는 또 져요. 그때 수도권 완전 휩쓸었거든요. 이명박 정권 초기여가지고 정말 초선인 신예인 신지호가 저쪽에 5선인 김근태를 막 이기는 그런 때였어요. 웬만하면 다 이겼어 수도권에서. 근데도 져 유영아는. 자, 벌써 한 지역구 2번 나갔죠. 2012년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총선을 주도하는데 역시 3번째 공천을 받습니다. 이거 말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2번을 떨어졌고 2번째 떨어질 때는 남들 다 이기는데 혼자 떨어졌거든요. 이런 경쟁력 없는 자가 또 나가면 되느냐. 근데 박 대통령이 또 꽂아줍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선거운동 다 들어갔어요. 저쪽에 김부겸이는 강자라고 치자. 2012년도에 김부겸은 대구로 내려갑니다. 여기 누가 들어왔냐? 이하격이라는 무장강도 출신의 이제 운동권. 운동권 내에서는 알려져 있지 국민들은 아무도 누군지 몰라. 누군지 아는 사람이면 아 그놈 무장강도 3번 나갔잖아요. 지금 그 경기 군포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유영아가. 태생은 또 부산이야. 태생은 부산이고 초등학교 졸업은 경기 군포에. 어쨌든 우리가 공인으로서의 학력에 처음 뭐부터 적어요? 초등학교 졸업을 적지 않습니까? 얘는 대구가 아니에요. 경기 군포 초등학교 졸업이면 무슨 얘기입니까? 경기 군포 사람인 거야, 유영아는. 경기 군포 출신에 경기 군포 지역구에서 3번을 나왔고 그 무장강도 그 이하경은 처음 나왔고 경기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근데 또 져요. 3번 나가서 3번 다 지는. 그 뒤에 이준석이가 지금 그 꼴 났죠. 근데 이준석이는 막 재보선이 겹쳐 있었고 유영아는 3번 다 총선으로 정기로 나갔다가 다 졌어요. 이번에 3번 나가서 3번 떨어진 자는 이제 공천 안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영아는 2016년도에 경기 군포에서 죽었다 깨도 안 되니까 당시 새누리당이 공천만 하면은 무조건 된다는 강남 4구 중 하나인 송파을에다가 공천 신청합니다. 근데 경기 군포자가 송파에 나타났으니 송파에서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당시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이니까 송파에서 완전히 터줏대감 아니겠어요? 여론조사해 보니까 김영순이 한 40%, 8명이 나왔는데 유영아는 4%도 꼴등이에요. 그렇겠죠. 경기 군포에 있던 자가 갑자기 송파에 나타났으니 누가 그 사람 알아줘요. 근데 이거를 친박 세력들이 이 압도적으로 1위하고 있는 김영순을 날려버리고 유영아를 낙하산 공천으로 찍어버립니다. 전 이게 사실은 조금 불안한 부분은 뭐냐. 이 유영아 공천에 박 대통령이 개입을 안 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다른 친박들한테 이렇게 혜택 준 거 없거든요. 유일하게 유영아한테만 경기군포에서 3번 떨어진 자를 송파을에다가 꼴찌하고 있는데 낙하산을 찍어가지고 송파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송파 전체가 뒤집어져서 계속 데모하고 송파에서 이게 뭐냐 난리가 난 거야. 그럼 송파가 무너지는 겁니다. 송파. 그래가지고 그때 총선에서 강남에서도 다 깨져버린 건데 다 위험했다고 넘어가는 게 이게. 김무성이가 결국 도장을 들고 나를 때 요 송파 지역구를 빌미 삼아서 제일 큰 거는 유승민 날린 거죠. 근데 유승민하고의 이 박 대통령 관계는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방식이 잘못됐다 뿐이지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승민 너는 지금 정책적으로도 안 맞았고, 왜냐면 유승민이 이 당시 2016년도 15년도에 사회경제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완전 작용하러 가는 거야 유승민이. 그걸 박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었고,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혁할 때 유승민은 거의 내각제 기원할 수 있는 그 법안을 들고 와가지고 슬쩍 집어넣었다가 걸려가지고 더 이상 박 대통령과 유승민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있는데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행정부 권력을 마비시키는 법안을 야당하고 통과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타타지 그게. 그래서 날리는 방식은 잘못됐지만 어차피 유승민과 여당은 같이 못 가는데 유승민을 날렸다고 해서 김무성이가 도장 들고 튄 거는 당연히 저도 다 욕을 하는데 유일하게 김무성이 도장 들고 잘 튀었다고 얘기하는 게 송파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40%가 나오는 후보를 제끼고 4%짜리를 단지 박 대통령을 친하다가 꽂는 그런 공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공천이. 내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 공천에서 유일하게 이게 이 욕먹는 공천이 이거예요. 지난번에 달성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이명박 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공천에 그렇게 박 대통령이 개입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은 대통령으로서 정무석이랑 같이 공천에 일정 정도 개입하면서 유일하게 유영아를 챙겨주다가 김무성이 도장론에 빌미를 줘서 결국 이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총선 참패한 뒤 5개월 만에 탄핵당했거든요. 탄핵에 유영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유승민하고 맞먹어요, 맞먹어. 지가 4% 나고 이러면은 빠져야지. 그걸 누구한테든 징징대고 협박했을 거 아니야. 내가 박근혜 15년 모셨는데 너희 공천 안 주면 다 죽어. 나 불어버려. 이런 짓 안 했을 거야, 이거? 어떻게 4%짜리가 공천 나옵니까, 이게? 좌익에서도 이런 경우 거의 본 적 없고, 이런 공천은.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 대해서. 근데 이제 송파도 아닌 대구시장으로 가겠다. 송파에서도 이제 안 되니까 그 당시 유영아를 찍었잖아요. 찍었어도 졌어요. 유영아는 어떻게 하냐? 송파에서 그리고 김영순 이분도 졌어. 이분도 무소속 나갔다가. 근데 유영아가 나가면 됐겠어요? 떨어지지? 그러니까 유영아는 찍으면 된다는 송파 의뢰서도 안 되니까 이제 작심하고 대구로 간 거죠. 내가 될 때는 박근혜가 있는, 내가 박근혜라는 표현은 유영아 속으로 올 거 생각해서 그래요. 박근혜가 버티고 있는 대구에서밖에 나는 당선될 수가 없다. 송파 강남도 안 된다. 이번에 대구 가서 내가 그냥 뽕을 뽑겠다. 작심하고 가서 그냥 지금 대통령 귀향한 지 얼마 됐다고 대구시장 나간다고 설치면서 판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남일보부터 매일신문, 대구 지역 언론이 전부 다 박 대통령 까잖아요. 막말로 대구 출신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5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는데 오자마자 또 측근 정치냐. 더군다나 대구시장을 거래해서 서울과 경기에서 4번 떨어진 쫓겨난 애를 대구시장에다 꽂으려고 지금 후원회장 하는 거냐. 얘기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대구 쪽에서. 그리고 송파가 이 정도인데
대구 사람들이 유영아 찍겠습니까? 이 지자체 선거는 국회의원하고 좀 달라요. 이게 누가 되냐에 따라서 돈을 가져오는 것과 쓰는 스킬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자체 선거장은 가급적 차기 대선을 노리는 사람이 되는 게 이 대구 지역에 있는 이 언론이나 무슨 뭐 사업체나 심지어 자영업자까지도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홍준표급은 이제 분명히 대선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구에서 대구시장으로서 했던 것들이 막 공약했던 것들이 절반 이상은 중앙정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홍준표가 대구시장에 나가서 막 하다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한테 막히면은. 그러면은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은 무조건 되는 거지. 홍준표가 대구시장 하다가 하던 거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권 주작금이니까 기업들이나 이런 데도 붙을 거고 그러면 홍준표가 돈을 많이 가져오겠다 하고 또 어차피 대권 나갈 거니까 또 돈을 확 뿌리겠다. 별거 없어요. 이 지방의 지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돈 좀 많이 끌어오고 돈 좀 많이 뿌릴 사람을 찍게 돼 있기 때문에 중량급 순으로 아마 결판 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윤석열에 가깝다고 이제 윤석열 파리가 이제 김재원인데 그 김재원하고 홍준표의 중량 차이가 워낙 크니까 윤석열하고 가깝다는 김재원도 지금 밀리는 겁니다. 홍준표한테. 그 대구 사람들이 홍준표가 좋아서 찍는 게 아니고 지금 대구가 원래 이 GRDP가 꼴등이잖아요. 항상. 아이고 홍준표 어쨌든 뭐 대통령 파리에서라도 자기가 대권 나간 데서라도 뭐 돈 좀 뿌리고 하겠지. 그 기대로 가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유영아 서울 경기에서 4번을 내리떨어진 유영아가 대구시장 나온다 그러면 열 받아요. 열 받아 이거는. 그리고 그거를 어쨌든 박 대통령이 뒤에서 민다 그러면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더 열 받겠지. 우리가 이러려고 박 대통령 지지했냐.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시장을 마음껏 찍을 때도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하지는. 자기 측근 갖다 꽂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측근 안 꽂다 보니까 저 권영진 같은 애 나오고 한 건데 지금은 또 형식적으로는 대구 시민들이 이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경선에서 그 어떤 방식을 하든 유영아는 꼴등할 겁니다. 아니 송파구청 때도 송파 그래서도 유영아가 박 대통령 측근한 거 다 알았어. 근데도 꼴등 있잖아. 여기서도 8명 중에. 대구는 더 심하겠지. 대구는. 그냥 대구시장 나오는 사람 치고 대구 출신 아닌 자가 딱 2명이야. 유영아하고 김재원이하고. 그러면 이제 뭘 하려나 이것들은 내가 말한 대로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강용석이가 경기도 경선 나가서 유승민 이긴다고? 그것밖에 없어요. 박근혜 팔아서 윤석열 사기쳐가지고 우리가 박근혜 탄핵무효 절대 못하게 막을 테니까 우리 전략공천 줘. 안 그러면 우리 깽판 놓겠다. 이거잖아 지금 이게 하는 게. 얘네들이 지금 깽판을 친다는 게 아니 유승민 배신자를 처단하겠다고 경기도지사를 나가요? 경기도지사가 배신자 처단하러 나가는데요? 지난번에 윤창중이 요즘에 보니까 유영한테 주술려고 아주 노리고 있던데 강용석이가 윤창중이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서로 사람 취급 안 해요. 강용석과 윤창중이는. 근데 또 붙어 먹으려고 정치를 하더라도 좀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끼리 좀 하세요. 뒤에서 그렇게 욕하면서 또 해먹을 때는 같이 웃으려고 그래. 하여튼 뭐 박 대통령 대한 욕도 막 하는 놈들이니까 뒤에서는. 윤창중이가 유승민이 심판한다고 충청 강경 출신이 나타나가지고 대구 시민들 나 뽑아. 안 뽑으면 너희 개돼지야. 아니 유승민 심판할 사람이 충청도에 밖에 없어요? 경기도에 없어? 그 이게 지금 이 경기도지사 선거가 유승민 심판하는 선거입니까 이게?
근데 만약에 강용석이가 윤석열을 사기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경기도지사 독점 공천 받는 건 말이 안 되지. 유영아는 혹시 몰라요. 근데 강용석은 말은 안 되는데 지금은 이 사람 내가 지금 헷가닥 해가지고 완전 헷가닥 해가지고 좀 될 거라고 믿고 있어 지금 보니까. 아직껏 박근혜 좀 더 협박하고 뭐 팔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잘 안 되겠지. 그럴 때 이것들이 무슨 짓 하겠냐는 겁니다. 1차로 아마 강용석이는 유승민 탄핵에 배신자 다 떨어진다고 서질 건데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윤석열이는 탄핵에 조작을 했던 검사고 그 윤석열이 지금 비서실장인 장제원이 권성동이 다 있는데 유승민 하나 잡은다고 지금 가세현 빠가사들을 끌고 깽판을 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자체가 탄핵 정권인데 그 윤석열 만세 부르는 놈들이 오직 유승민 하나 죽인다고 지금 칼을 들고 설치는데 아니 이준석이가 그 당시 당대표 때 뭐라 그랬습니까? 탄핵 가지고 시비 거는 놈들 다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탄핵 가지고 시비 거면 쫓아내겠다. 나는 지금 그 얘기가 맞지. 이 당은 탄핵 정당인데 다 탄핵은 정당하다는 전제로 윤석열 만세 부르지 않았나? 근데 이제 와서 탄핵을 꺼내 들어가지고 유승민을 치고 대구에서는 홍준표를 노리는 것 같아. 홍준표는 박 대통령 출당시켰다고. 홍준표 치고 그러면 결국에는 탄핵 문제를 얘네들 이슈화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부 안에서 탄핵 정권 안에서 그걸로 윤석열을 협박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걸로 우리 공천 안 주면은 내씨 탄핵으로 다 침뱉어 버려가지고 이러면은 유승민이 지금